네, CCTV 속 폭발 순간입니다. 김현 기자, 이번 사연은 좀 폭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불이 9층짜리 건물을 집어삼켰는데요. 폭발 당시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히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화면인데 네. 저 여기서 방금 이렇게 먼지가 먼저 나왔고요. 행인이 급하게 몸을 피하려고 하자 저렇게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정말 네. 뭐 영화 같은 모습인데요. 네. 이 맨 처음에는 이제 오피스텔 이 지하에서 그 주차장에서 용접 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뭔가 이상해서 저렇게 몸을 피하려고 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 버린 건데요. 네. 정말 아찔한 모습이고 저렇게 차량에 근처에 있는 차량에 불이 옮겨 붙은 후에 그 이후에는 그 외벽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저렇게 아예 건물을 아예 집어삼킨 상황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목격자들도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목격자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차에 빵 소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저 안쪽부터 불이, 저 차에서부터 불이 난 거예요. 바깥쪽까지 전부 다 번지면서 삽시간에 지금 다 타고. 네, 정말 충격적인 화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행히 이 네. 불로 다친 사람은 20명 정도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옥상으로 모두 대피를 했다고 하고요. 네.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를 모두 구사하게 구출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건 작업자, 이제 지하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와 작업자를 구하려고 했던 소방관은 조금 중상을 입고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 김현 기자도 사회부 사건팀 좀 출입을 해봐서 알긴 하지만 유독 다른 사건 사고보다도 폭발 사고가 유독 좀 피해가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불은 이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건물 전체가 무슨 마치 휘발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저렇게 네. 활팔 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건물은 지난 17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 건축물이 불에 타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이 아마도 건축 외벽에 스티로폼이나 석고를 이렇게 섞어서 마무리하는 그 드라이 비트라는 건축 공법이 있다고 해요. 네네. 이 공법이 아마 사용된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과 소방 당국이 오늘 이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인데 여기서 건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게 폭발 사고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나 싶은 게 보니까 안산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요새 정말 뭐 CCTV가 대중화되고 차량의 블랙박스도 많다 보니까 이 화재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산에서 어제 저녁에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 목격자들에 의하면 번개가 치는 것처럼 쾅쾅 소리가 나더니 네. 저렇게 곧 이후에는 잔해와 뭐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 물건들이 비처럼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 장면도 진짜 어제 경기 안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네. 그 너무 폭탄과 같은 이제 폭발이 터지는 소리에 저렇게 사람들이 길거리로 모두 쏟아져 나왔다고 하고요. 네. 함께 모여서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건물에 아예 균열까지 발생할 정도로 폭발이 컸다고 합니다. 이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안산시에서 마련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안타깝게도 이 사고는 원룸 내에 있는 LPG 가스가 폭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은 사망을 한 상황이고요.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재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상황이지만은 네. 소방 당국과 협의를 해서 오늘 오전 조사를 통해서 이에 추후에 혹시나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건물에 금이 갈 정도면 대체 얼마나 이 폭발이 컸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은영미 위원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좀 좁은 땅에서 좀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데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 이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룻밤새 크고 작은 두 가지 이제 폭발 사고가 네. 났는데 경기도 안산시 그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가스 폭발, 네. LPG 가스 폭발이에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정기적으로 가스 누설 뭐 점검을 한다든가 네. 환기를 시켜주면 되는데 아마 이런 수칙들을 제대로 안 지켰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돼요. 물론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사고가 이제 부산의 그 오피스텔 화재 사고인데 이거는 용접 사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아마도 불씨가 이제 튀어서 네. 화재가 난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용접 사고로 대형 화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2008년에 이천 물류화재 창고, 그것도 아, 용접 작업을 네. 하다가 창고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에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고요. 이때도 네. 한 8명이 숨졌습니다. 그 외에도 뭐 2014년에는 고양터미널 상가 화재 사건, 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용접 사고예요. 근데 이런 용접 사고가 심심하면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 매뉴얼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또 네. 발생했다 하면 대형 사고로 가기 때문에 안전 매뉴얼은 갖춰져 있는데 다만 이제 작업을 하는 분들이 이 수칙이라든가 매뉴얼을 좀 지키지 않고 그냥 하다가 발생하는 인재일 가능성이 이번에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아마 이제 합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 이제 용접 사고 같은 경우에 아파트라든가 이번 경우처럼 오피스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용접 사고 많이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이번 경우는 좀 제가 다행이다 싶은 게 2017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가연성 드라이비트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하지 않고 불연성 재료로 건물 네. 외벽을 감쌌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번엔 사망 사고가 안 나고 20여 명이 대피할 수 있지 중상을 입었지만 대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겨울철에 이제 이런 용접 사고라든가 뭐 가스 폭발 사고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안전 수칙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화재 사고가 겨울철에 굉장히 화재 사고가 많기 때문에 화재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유독 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책을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좀 시민 교육을 시켜서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직 원인은 안 나왔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매뉴얼을 좀 잘 지키는 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이 사고 원인 최종적으로 좀 잘 밝혀져서 이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이고요. 피해 회복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까지 좀 순탄하게 잘 처리되길 기원해 봅니다.